안녕하세요. 신현님입니다. 타기탄에 선동했을 때와 똑같이 푸틴을 악마화하고 이태리 민족주의 정당이 이겼는데 파시스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를 건 거르고 여기서 우리 국민 저항권을 살려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그냥 냅두고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공산화됩니다. 모두가 노예가 되고 우리 자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는 겁니다. 박상은 문명계야 TV랑 미국 인사이드 TV를 인용했습니다. 이태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태리를 알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방송은 유럽연합의 지각 변동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의회 양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를 선택했으며 우리는 결코 국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로니는 흔히 우익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노선을 추구한다고들 세간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구급판에 모내하는데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현재 EU 체제만큼 파시스트도 없습니다. EU 체제 하에서 테러 제재를 한답시고 나락에 빠진 현재보다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당장 못 살겠다는데 무슨 극우 무솔리니 타령을 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2차 대전 직전 대공황으로 인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유럽이 전쟁에 휘말렸던 상황과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멜로니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미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것뿐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극우라 불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거꾸로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을 가진 이가 비정상으로 쉽게 매도됩니다. 비슷하다고 마구 가져다 붙이는 습관의 병폐입니다. 현재 파시스트 노선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에 미친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가 멜로니의 부상입니다. 못 살겠다고 갈아치운 것인데 극우 파시스트 어쩌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이태리의 경제는 이미 나락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태리 일간 꼰세르 델라 세라는 비즈니스 협회 회장 카를로 산갈리를 인용해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12만 개 업체가 에너지 비용으로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3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산갈리 회장은 이태리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이태리의 호텔, 바, 레스토랑, 상점의 비용은 독일보다 40에서 60% 많고 프랑스보다는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샤워하기보다는 물티슈로 대충 닦거나 올겨울 장작 마련에 불이 붙고 있는 독일, 프랑스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태리는 다른 EU 국가와 함께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파 연합 지도부 가운데 베를루스코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맹호입니다. 또 멜로니도 선거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기는 했지만 푸틴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같은 우파 연정의 승리를 EU 집행부는 굉장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유럽연합에 이제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유리 용접을 해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유리가 쫙 하고 쏟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헝가리는 분쟁 초기부터 개별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EU와 나토의 일방적 테러 제재 동참을 거부해왔습니다. 나토의 적극 가담에 테러 공세를 펴고 있는 폴란드와 친러 성향의 헝가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폴란드 역시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고 EU의 LGBT 어젠다에 반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전하며 신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를 여자 무솔린이라는 다소 모욕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의 과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자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가 조르지아 멜로니가 이탈리아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멜로니가 취임하면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파시즘의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첫 극우 수장으로 기록된다. 우파 연합은 멜로니가 대표를 맡은 네오파시스트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들과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이 이끄는 내가 그리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설립한 전진 이탈리아 등 세 정당이 중심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대부분 미국 언론을 복사해서 보도했거나 아니면 글로벌 세력의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만을 보면 마치 이탈리아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서 극우 파시스트 정당에 투표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이탈리아에서도 팬데믹 초기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지만 불과 몇 주 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던 소위 우익들 사이에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정치 세력에는 안토니오 파팔라르도가 이끄는 포르코니가 있었으며 마테오 살비니의 내가 조르지아 멜로니의 이탈리아 형제단까지 확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극우 음모론 단체라고 비난하였지만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방역을 위한 국경 폐쇄, 국내 고립, 이동의 중단 등의 조치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1세기 첫 20년 동안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한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수입원을 폐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식당 주인, 호텔 주인 등 관광지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치에 항의한 것은 사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뒤에서 극우 음모론 세력들이 부추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20년 초 조르지아 멜로니는 소셜 네트워크의 진실을 퍼날렀는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탈리아의 소위 우익 세력은 진실을 퍼뜨리는데 행동을 함께하고 봉쇄에서부터 얼굴 가리기까지 모든 종류의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2020년 5월 30일 이들 단체들은 이탈리아 일부 도시에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주로 밀라노와 로마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열린 파팔라르도의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에서 이들은 모두 얼굴 가리기나 거리두기 등 그 어떠한 조치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파팔라르도 본인도 그것의 얼굴 착용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그것이 폐에 안 좋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파이즈지 안테나를 통해 롬바르디아에서 그것이 확산되었다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로마의 집회도 비슷한 규모로 벌어졌는데 여기서 그레인 리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미 이때부터 주사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으로 강력한 통제를 하여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고 외쳤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전 부총리는 자신의 트윗에서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독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는 유럽에 1,400억 원을 갖다 바쳤으며 이탈리아는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 정권하에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조르지아 멜로니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적 야심 때문인지 독재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했고 대신 콩테 정부를 향해 이탈리아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역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이탈리아 의회 내 위생독재라는 말이 돌면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극우일까요? 이탈리아 좌파의 주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좌파들에게 존경받던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베는 2020년 2월 26일자 매니페스토 기고문에서 한때 테러리즘을 빙자해 예외적인 조치를 해오던 것이 수명을 다하자 질병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아감베는 현재 상황의 부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패닉을 이용한 가장 비인간적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감베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도덕적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불가피한 희생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히만이 분명히 선의로 자신이 양심에 따라 한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칸트 도덕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도록 상기시키고 싶다. 선을 구하기 위해 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규범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규범만큼이나 거짓되고 모순된다. 좌파 철학자로 분류되던 아감벤의 이러한 주장은 반대로 그들이 극우라고 비난하던 민족주의 성향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6일 로마에서 예정됐던 집회에서는 경찰의 진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로마에서 행진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2020년 여름에는 위생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8월 말부터 감염이 재발하고 봉쇄 조치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두 차례 시위에서 각각 1만 5천 명과 1만 8천 명이 거리로 나온 베를린 시위에 고무된 이탈리아인들은 로마에서도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합세하게 됩니다. 9월 5일 로마의 보카델라 베리타 광장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교황의 사진이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카스텔리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왜 나는 광장에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악한 정책들이 우리를 굶겼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자유인이다. 이 집회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마이크로칩이나 5G 등 중요한 이론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월 26일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도 경찰이 강력 진압합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단결력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리더 중 한 명인 로베르토 피오레는 2020년 12월 14일 에드크로노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운동인 이탈리아 리베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봄을 기점으로 접종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그레인 리셋을 위해 드라기 총리가 이용될 것이며 의회의 반대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노예와 빈곤이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 운동에는 다소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심어놓은 가짜 반대파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부패무능한 정치인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탈리아 국민들은 6월 도저보다는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르지아 멜로니는 이미 2019년에 이러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조르지아입니다. 저는 여자이며 엄마이며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이러한 연설은 비평가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라면 흔히 그런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 그것이 대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이탈리아인들은 2018년 지지율 4%에 불과했던 멜로니의 당을 현재 25%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조르지아 멜로니는 선거운동에서 글로벌리즘의 정면으로 도전하였으며 자연적인 가족을 존중하고 LGBT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요 적은 정체성과 그 모든 형태를 극복해야 하라고 간주하는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국민에게 빼앗아 엘리트들이 이끄는 초국가적 진답으로 옮겨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민족 국가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그 국가의 시민에게 속한 정치적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turn back